정말 하필 왜 당신이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당신 남편인 줄. 그땐 그날 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처음으로 나를 그냥 사람으로 봐준 사람, 그게 당신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구조대원일 뿐이에요. 감정 섞으면 안 됩니다. 나 그날이 없었다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아내로 돌아와야 하니까 당신도 그날은 잊어줘요. 하지만 저는 그날을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게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윤명자라고 합니다. 경북 의성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70이 막 넘었고요. 몇 해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와서 점점 제가 도와줘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정년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꽤나 의젓했고 마을에서도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사람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병이 사람을 누르는 건지 이제는 이름조차 가끔 잊어버리고 약속도 금세 잊고 마네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고 좋은 시절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 자신이 조금씩 없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윤명자라는 사람이 점점 남편의 간병인으로만 존재하고 제 목소리나 감정은 뒤로 밀려나는 느낌, 그게 가장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눈에 띄는 전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1박 2일 사찰 템플스테이 쉼과 침묵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제일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중장년 전용 프로그램. 휴대폰은 사찰 입구 보관. 조용한 자연 속에서 비움의 경험. 처음엔 그냥 넘기려다 문득 마음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제는 남편 돌보느라 제 삶은 온통 누군가의 것을 대신해 살아온 듯 했어요. 하루 정도, 아니 이틀. 이틀만이라도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딸이 주말에 내려온다고 해서 그 틈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딸이 오면 조금 안정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여자 목소리가 받더군요. 템플스테이 예약 도와드릴까요? 이번 주 토요일 프로그램 있나요? 네, 강원도 정선 산자락에 있는 땡땡사입니다. 1박 2일 12명 소규모 명상 프로그램이에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오래된 방 안에 먼지를 털어내듯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윤명자,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며칠 전 예약한 템플스테이 일정이 오늘이었거든요. 딸에게 남편 식사와 약 챙기는 법을 다시 한번 메모해주고 가방을 단출하게 챙겼습니다. 고작 이틀이지만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정선에 있는 땡땡사는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집결 장소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고 버스는 조용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회색 바람막이에 검은 모자를 쓴 깔끔한 인상의 60대 남성이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길래 저도 눈인사로 화답했습니다. 사찰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은 모두 회수되었고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주지스님의 짧은 인사말, 일정 안내, 그리고 명상, 바르공양, 묵언 시간 등이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숙소 배정.
운 좋게도 저는 혼자 쓰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는데 제 방 옆이 아까 그 남자분 방이더군요. 저녁 예불이 끝난 후 잠시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내를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고 그도 우연히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까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조용히 와서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그러게요. 저도 오랜만에 조용히 숨 좀 쉬러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어딘가 외로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윤명자라고 해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름 하나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은은한 등불 아래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리고 멀리서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희미하게 퍼져왔습니다. 요즘은 뭐 하시며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급구조 쪽에서 일해요. 가끔 심야 근무도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멋지시네요. 아닙니다. 그냥 사람 살리는 일이죠. 덕분에 바쁘긴 해도 뿌듯할 때가 많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오래간만에 따뜻하게 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 김준호 씨는 어쩌면 내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사찰 전체가 범종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 새벽 예불에 참석하려고 법당으로 향하던 길에 준호 씨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도 고요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걷고 있었죠. 서로 말없이 눈인사만 나누었지만 그 순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바로 공양을 마친 뒤 오전에는 잠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사찰 뒤편에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마침 누군가 먼저 와 있었는데 역시나 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들고 앉아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반갑게 웃으며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 소리보다 새소리랑 바람 소리가 더 많은 곳이니까요. 그의 말이 참 시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뻗어나온 산맥의 능선, 낮게 깔린 운무 그리고 그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모든 게 너무도 평온했고 그 안에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명자 씨는 이렇게 시간 내서 나온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 남편이 아파요. 치매 초기라서 거의 매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이틀만 나 혼자 나왔다고 해도 마음이 계속 쓰이네요. 제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문득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누군가도 나처럼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 생명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싶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루라도 숨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같이 걸었던 거 저는 참 좋았어요. 그 말에 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저도요. 참 좋았어요.
참 오랜만에 그냥 사람으로서 누군가랑 말 섞은 것 같아서 그 순간 바람이 정자 지붕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서로의 고백이 실려 흘러간 것 같았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의 대화는 깊었고 짧은 이틀 안에 이만큼의 공감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버스에 오르기 전 그는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지만 이상하게 이 이틀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면 이 따뜻함이 흐려질까 봐요. 이대로 기억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스가 사차를 벗어날 때 저는 차창 너머로 그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색 바람막이 사이로 보이던 그의 눈빛, 그건 분명 이별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돌아온 그날 밤, 제 마음은 오래간만에 잔잔했습니다. 조용한 산사에서 들려오던 풍경과 대화, 무엇보다도 준호 씨의 따뜻한 시선이 여운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 여운을 지워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약을 챙기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마주하니 한편으론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내가 이틀 동안 너무 멀리 다녀온 걸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지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도 주황빛이 돌기 시작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거실에서 갑작스런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달려가 보니 남편이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며 배운 심폐소생술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심호흡을 가다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숨이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2명의 구조대원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헬멧을 벗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준호 씨? 그 사람, 준호 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본 듯 눈이 크게 동그래졌지만 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그의 손길은 침착했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했던 정자도 산사도 밤하늘의 별빛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단지 한 명의 구급대원과 그의 손에 생명을 맡긴 환자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자분, 함께 타실 수 있어요. 구급차에 올라탄 저는 옆자리에서 남편을 돌보는 준호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상태만 신경 쓰는 철저한 구조대원의 모습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저는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걱정되어서였고 그와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제 앞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환자분, 혈압은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응급조치가 잘 되어서 곧 중환자실로 옮겨질 예정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곳에선 우리는 그냥 구조대원과 보호자예요. 그 말은 단호하면서도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기억하면서도 있는 척 해주는 그런 성숙한 눈빛이었지요. 그가 돌아선 뒤 저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날 산사에서 들었던 우리만의 침묵 속 대화처럼요.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사흘간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의 빠른 조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아직 몸이 무겁긴 했지만 의식도 돌아왔고 간단한 의사 표현도 가능했습니다. 어디 다녀온 거야? 남편은 병상에 누운 채 힘겹게 제 손을 잡으며 묻더군요. 아니야. 곁에 있었지. 지금도 여기 있잖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에서 죄책감 같은 게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땐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나였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병실에 머무르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환자 복을 입은 남편을 씻기고 약을 챙기고 식사 시간마다 수저를 떠주는 일상은 익숙했지만 무언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그 사람 때문이었겠죠. 준호 씨는 병원 내 응급센터에 상주하는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그는 중환자실 쪽에서 회의를 마친 뒤 병동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 어귀에서 우리는 묘하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늘 단정한 유니폼 차림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도 눈빛으로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맞춤 안에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시 병실을 비우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마스크를 벗고 차가운 바람을 쐬고 있었죠. 그때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명자 씨, 익숙한 목소리.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여기 자주 오시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숨 좀 쉬고 싶어서요. 병실에선 감정이 너무 정리되지 않거든요.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그날 이후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엔 분명 따뜻함도 아픔도 그리고 아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위로였을 뿐이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자꾸 당신이 생각났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은 제 가슴을 덜컥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의 산사, 별빛 아래 나눴던 짧은 인연이 이렇게 현실 속 남편의 병실 앞 복도에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이건 그냥 추억으로 남겨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씨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준호 씨도요. 언제나 안전하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마주쳤지만 우린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으로 조용히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어질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식사량도 늘고 간단한 회화도 가능해졌으며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는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놓이면서도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곧 퇴원이구나. 그 말은 곧 병원을 나간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 준호 씨와의 인연도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마지막 회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자 갑자기 조금은 멀쩡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벌써 나가는 거야? 그러게요. 생각보다 금방이죠. 남편과 저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며 회진을 기다렸고 잠시 후 병동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 그는 여전히 평정심 가득한 얼굴로 차트를 들고 있었고 제게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 심전도 수치 안정적입니다. 복용약 설명 마쳤고 퇴원 후 주의사항은 요약지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고 간결했으며 철저히 의료 관계자로서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짧은 말 사이 눈빛 하나하나에 담긴 조심스러운 배려와 따뜻한 작별의 정서를요. 남편은 그의 설명을 듣고 나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께서 강하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는 더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는 그렇게 대답하며 남편을 바라보았고 잠깐 시선이 제게도 스쳤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많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윤명자님, 김준호 구조대원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작은 흰 봉투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사 뒤쪽 정자에서 그날 아침, 짧은 메모 아래 사진 속엔 나무 지붕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인지 혹은 다른 이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김준호 드림. 저는 사진을 조용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건 다시 꺼내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꺼낼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에 넣어두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다시 집안에 익숙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약은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목욕은 일주일에 2번, 손톱은 자를 때마다 잊지 않고 약속처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 모든 루틴은 내 몸에 익숙했지만 마음은 어쩐지 전보다 조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가 되돌아온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의 건강은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거동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어느 정도는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해졌지요. 남편은 가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병원 구조대원 말이야. 그 사람 정말 좋더라. 내가 산 건 다 그 사람 덕이야. 그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미묘하게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당신이 모르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작은 서랍 하나에 고이 담아두고 매일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마당에 앉아 감을 깎고 있는데 갑자기 가을 바람이 불어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밀려 책상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그날 받은 사진과 함께 들어있던 메모였어요.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면. 그 구절을 다시 보는 순간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다시 부를 수 있는 날. 그게 정말 올 수 있을까? 아니, 오면 나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될까? 그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작은 화단을 가꾸고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말하더군요. 요즘엔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간만 하나 더 깎아 남편 접시에 얹어주었지요. 그리고 속으로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 있었지. 짧지만 아주 따뜻했던 하루가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야. 저는 때때로 침대맡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꺼내 바라보곤 합니다. 바람이 산사를 스치는 그 정자의 배경, 책을 펼친 남자의 조용한 뒷모습, 그 안에서 들리지 않는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 스쳐가며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불릴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또 조용히 살아내는 사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예전처럼 남편 곁에 붙어 살았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그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반응하며 하루를 채웁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곁에 함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어딘가엔 아직도 그날이 조용히 살아있습니다. 그날 산사정자에서 마주 앉아 바람을 나눴던 기억. 그날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며 지나가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 담겨 있던 짧은 메모와 말없이 건넨 작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이라고도 우정이라고도 욕망이라고도 설명할 수 없는 그저 이해와 위로만으로 이어지는 단단한 연결. 그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아픈 사연도. 그렇기에 저는 더 진솔하게 더 편안하게 그와 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드물었고 제 감정을 꺼내는 건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남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거리요. 그 짧은 만남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돌봐야 할 존재이고 집안일은 변함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것. 며칠 전 문득 탁자 위에 작은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다녀간 날이었고 그 손글씨는 분명 딸의 것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템플스테이 또 갈래요? 엄마 요즘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많이 웃어 보여. 저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저는 조금 변했을 겁니다. 이름을 숨기지 않고 감정을 미루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있었던 산사의 별은 아니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겠지요. 같은 시간 속
다른 자리에서 살고 있겠지요. 그날의 김준호 씨, 그 이름은 이제 다시 부르지 않아도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그 이름을 가슴속으로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준호 씨, 그날 고마웠어요. 묻지 말고 떠난 그 여행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빠르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